전정감각, 고유성성 감각들이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역할들이 하는 기능들을 조금 더 보면 일단은 저희가 이제 뱃속에 있을 때부터 감각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태교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소리도 아이가 들리기 때문에 태교를 통해서 아이가 청각적인 발달도 이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양수 안에 있으면서 몸을 가만히 한 동작만 있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뱃속 안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도 전정감각이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뱃속에서부터 이미 감각적인 통합을 이루고 있다가 세상에 짜자잔 하고 태어났을 때 여러 가지 소리도 이제 엄마 뱃속을 거쳐 듣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듣게 되고 촉각적인 느낌도 바로바로 씻기고 옷 입히고 하면서 듣게 되고 그 다음에 시각적인 빛도 막 들어오게 되고 몸의 움직임도 중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갑자기 몸이 노출이 되면서 몸 움직이기가 힘들어지고 이런 과정들이 초반에 아기가 태어나면서 느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의 감각 통합의 과정들은 이렇게 감각들이 막 들어오고 그 과정들을 조절해 나가는 과정들, 경험해 가는 과정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감각들은 같이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촉각, 그 다음에 고유감각, 청각, 그 다음에 전정감각 이런 것들이 같이 역할을 하게 되면서 내 몸이 어디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신체 인식이라든지 손을 어떻게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양측 협응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로 이제 자세를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또 다른 감각이랑 만나게 되면서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지, 그다음에 이 모양은 어떻게 다른지 이런 부분들을 구분하게 되는 지각의 단계로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최종 단계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데 그런 단계를 통해서 학습이나 주의력을 갖게 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아이 자기 조절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마지막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감각 통합의 과정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감각을 그냥 느끼는 뿐만이 아니라 척추를 통해서 뇌를 자꾸 조직한다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자, 그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하위 부분이에요. 뇌에서도 굉장히 하위 부분들을 조직하는 과정이지만 그 하위 부분들에서 뇌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상위 부분들, 인지적인 부분들까지도 점차 건드리게 되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처음에는 단순한 감각이지만 인지의 과정까지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과정들을 조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과정들을 보실 건데 처음에 이렇게 3개월 정도가 되면 아이들이 중력에 어느 정도 이겨내는 힘들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고개를 이렇게 짠 하고 잘 가누게 되죠. 이런 부분들은 내 몸을 어떻게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균형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지만 머리로라도 이제 고개를 가누면서 알게 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고요. 그러면서 한 6개월 정도가 됐을 때 이렇게 안아 들어 올려줬을 때 공간 내에서 몸이 축 처지는 게 아니라 그 공간 내에서 내 몸을 조금 더 항중력 상태로 몸을 만든다거나 균형을 조금 더 잡는다거나 이 공간 내에서 몸의 위치를 조금 더 잡는다거나 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더 발달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좀 더 1세 후반기가 되면 물건을 빼고 넣고 그다음에 거기서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고 힘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알면서 조금 더 지각적인 과정, 아는 과정들이 좀 더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뭔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집중하고 그다음에 주의력을 기울이고 그다음에 계획하고 이런 과정들이 이런 발달의 과정이기도 하지만 감각 통합이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달에 좀 더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 과정들을 조금 더 피라미드 형태를 이렇게 옆으로 넘긴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감각이 처음에 몸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들이 있고요. 이 감각은 몸 안에 들어오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감각들이 같이 연결되면서 기능들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여진 것처럼 전정 감각이나 고유성성 감각이 같이 연결되고 촉각도 연결되면서 빨고 먹고 몸을 이제 균형도 잡고 자세도 잡는 그런 발달 단계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조금 더 내 몸이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지 지각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양측 협응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알게 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또 다른 감각이랑 같이 연결이 되면서 좀 더 뭐 모양에 대한 인지라든지 변별이라든지 그리고 말하고 그다음에 듣고 이 말이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언어적인 부분들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자존감이라든지 그다음에 집중력이라든지 이런 논리적인 부분들까지도 연관을 이렇게 가정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만나게 되는 감각 통합에 어려움 있는 아이들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서적인 부분들로 아까 요 처음에 요 경험을 해보셨던 것로 보면 뭐 짜증난다, 포기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런 아이들 보면 저희가 이렇게 자존감이 조금씩 떨어지는 부분들이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또 했던 행동들이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아요. 내 머리에서 시키는 것들을 내 몸이 따라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런 눈손 협응이라든지 운동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각 통합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은 여기 요렇게 벽돌이 빠진 것처럼 이런 단계들을 조금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그런 아이들의 저희가 원인을 찾는다고 하면 네, 여기 이렇게 있는 감각에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직 그런 처리 과정이 미숙하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들이라고 조금 더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한번 조금 발달과 관련된 부분들을 감각 통합이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구나라고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